네,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슈에 아직까지는 초민감 모드로 반응하고 있는 뉴욕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좀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간만에 나왔던 반등 의미 있을까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등에 나올 만한 장이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료들 먼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어제 장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됐으나 바이든의 이제 경제 제재 발표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한 3.3% 상승, S&P 500은 1.5%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보면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유난히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덱스컴이 8.6% 상승,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6% 상승,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11.4% 상승, 인투이트가 6.5% 상승, 서비스나우가 9.4% 상승, 세일스포스닷컴이 7.2% 상승, 어도비가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도 강했는데요. 엔비디아, AMD가 6%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14.3% 상승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테러다인이 4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엠코 테크놀로지가 6.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들도 강했는데 그 중에서 MS랑 구글이 4에서 5%대로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식인 피스커가 12.7%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8에서 10%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15% 상승했고, 모더나가 어제 15% 급등을 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 실적을 발표했고, 코로나 백신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콜라가 17% 급등을 했는데 컨센서스 상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발표됐는데 지난주보다 17,000건 감소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경기의 침체를 피하려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대신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만 좀 떨어뜨리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모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고용시장 악화가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기업들은 여유 자금에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월에는 빅스텝보다는 0.25%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S증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기업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양측이 좀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고, IB 쪽에서 어떤 IB는 또 약세장의 진입이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어가지고 엇갈리고 있는데, BMO 캐피탈 측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오래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웰스파고 측에서는 시장이 바닥 찾으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세장 진입은 시간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도 S&P 500의 지수 낙폭이 과거처럼 약세장이라 그러면 한 20에서 30%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마일드한 수준이 될 것이다,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에서 약 20% 정도 수준만 하락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 100달러 넘어섰지만 반납폭을 전부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0.8% 상승한 92.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웨더부시 증권에서는 지금 IT 섹터가 과매도 상태라서 투자에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최대폭의 과매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MS 같은 거는 이번에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G스케일러나 팔로알토 등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네요. 이게 반등이 믿을만하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심하다는 게 아니다라는 분석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중요한 거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강하게 타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짙게 묻어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거니까요. 이게 좀 강하지가 않아서입니까? 저는 네. 그것도 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막상 이제 침공이 본격화되자 결국에는 모든 재료들은 일단은 그거에 맞춰서 초점을 이제 공세가 언제 시작되느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은 이제 막상 침공이 거군요. 되자 뭐 예. 결국에는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예, 예.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 신호는 좀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인 RSI 5일짜리가 0으로 보면 지표가 0으로 나오면서 RSI요? 지표가요? 단기적인 5로 맞추면은 그렇거든요. 그런 그러면 거예요? 어제는 시장은 어제 뭐 빠지더라도 반등할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직접적으로 뭐 군사 작전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직접 나선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개입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도감이 나타났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맞습니다. 경제적인 이제, 분야만 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어제죠. 어제 한 게 아니라 그저께인가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70% 이상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론이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좀 있을 것이고 자꾸 간섭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한 듯이 간섭을 안 해서 일부적으로 조금 뭐 영향이 덜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공포는 이제 완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세장에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전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바닥은 맞다라고 확신을 지금 하고 계신 상태세요? 아니세요? 맞아요. 맞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빠지더라도 이제는 뭐 제한적이다. 빠지는 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차트를 보면 굳이 예상을 한다고 보면은 어제 저점을 뭐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쌍바닥 내지는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결국에 지수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저희 투자자들도 손실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쪽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많이 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행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도 낮아졌다라는 것도 지금 저가 매수에 크게 한 몫을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거는 3월에 금리 인상이 25bp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또 50bp 강력하게 또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추가적인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세론이 됐었잖아요. 네, 예. 50%가. 그럼 뭐 채권 시장에도 한때는 뭐 100%까지 그렇죠? 반영했다가 예. 지금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한 25%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시 어느 정도 지수는 회복할 것이다. 되돌림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러시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이 안 잡히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면은 뭐 5월에 또 다시 뭐 50bp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시장 또 다시 어느 정도 또 충격을 받을 것이지만은 저는 그 충격도 결국에는 흡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5월 달에도 3월 달에 25bp밖에 인상을 안 하면은 5월 달에도 25bp밖에 인상을 안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3월에는 어쨌든 50bp까지 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5월로 이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충분한 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서는 충격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악재가 될 거라고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말 가까스로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을 보면서 누가 먼저 가장 세게 움직일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기술주인가요? 네, 기술주가 가장 도드라진 상승을 나타내면서 투심 개선도 이끌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뭐 IT 섹터가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어제 다우 지수보다는 IT 그러니까 나스닥이 훨씬 더 드라마틱했어요. 강했지 네. 않습니까? 뭐 낙폭도 네. 훨씬 컸기 때문에 IT 섹터가 뭐 가장 강하게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기술주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좀 싸졌기 때문에 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한 6% 정도 반등했고 그 정도 올랐죠. 네. 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던 빠져서. 종목으로 반등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봐가지고는 역시 IT 섹터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어닝으로 올라오는 뭐 모더나라던가 니콜라 같은 종목들도
하기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실적으로 강하게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온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반응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뭐 며칠 전에였으면 반응을 안 했겠죠. 타이밍이 없이 예, 중요하군요. 타이밍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거는 그럼 따라가도 되는 쪽은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지금 반등 시장에서 내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쪽 어느 쪽인가요? 미국 시장에서 역시 뭐 IT 섹터가 IT. 계속적으로 좋아 보이고, 네.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빵 주식이나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나 메타가 차라리 나아 보이고요. 뭐 반등폭은 어제 MS는 반등폭이 좀 컸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얼마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역시 덜 빠져서 그런가요? 애플은? 네. 덜 빠져서 애플이 더 맞습니다. 예, 올랐던 그런 거예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네. MS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거는 덜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침공으로 인해서 사이버 전쟁 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오프닝도 다시 재개가 됩니까? 랠리 재개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다우 지수가 좀 주춤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못 갔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못 갔으니까 다우 지수가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바톤을 그전 쪽으로 또 넘겨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너무너무나 고생을 심하게 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 부분은 조금 만회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하죠. 반동은 전문가님. 나옵니다. 반동 강도는 어느 나오고 당연히 정도 반동 보세요? 나오고 예. 뭐 저는 시장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추가적인 낙폭이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이제 70포인트까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빠졌는데 빠져서, 예.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 대비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충격이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에 반영돼가지고 빠진 그렇군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은 뭐 반등 뭐 안 주고 계속적으로 낙폭만 키웠는데 네. 저는 뭐 지금 감해도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침공에 대해서 원자재 시장이 급등을 하고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뭐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면 역시 글로벌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네. 그런 걸 따지면은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따라가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 게 오후장의 기세를 보면서 급등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에너지주라던가 지금 방사주라던가 이런 거를 추격 매수해서 담으셨던 분들이 오늘 뉴욕장의 반등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거든요. 추격 매수하신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 어느 정도 가격에서 샀는지를 모르니까 워낙 너무 세게 만약에 올라가지고. 저는 물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식이 뭐 지금 천연가스주나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가 관련 중소형주 딱 뭐 SOE 전쟁 빼고 관련주만 올랐죠. 전쟁 관련주라고 예. 하죠. 그냥 곡물 관련주나 네. 뭐 아주 뭐 급하게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으면 대부분 다 수익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에는 이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초스피드로 네.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전략까지 건네주셨네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황이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결국에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또 드라마틱하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에 대해서 좀 의미 있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진바닥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바닥이라는 확신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반등장에서 누가 가장 선봉에 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 라인에 서는 종목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우선 순위에 두고 네, 계속해서 전략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